안녕하세요. 스카이드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계절 국어의 쭈쌤입니다. 오늘은 정철의 내 마음 버여내요 라는 작품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서 꼭 알아둬야 할 포인트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이 작품은 임금님에 대한 사랑을 담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관련 한자성어로 연군 지정이 있고요. 그리고 신하로서 충성을 노래하는 작품을 충신연주지사라고 하는데 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유교적 가치관, 충이라는 유교적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두 번째는 이 시조에서 나오는 소재의 함축적인 의미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작품에서는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해요. 그래서 굉장히 기발한 발상이 보이는 작품이라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조 공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 마음 버여내요 라고 나와 있죠. 내 마음 베어내요. 별다를 맹글고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조이기 때문에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3장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 내 마음 버여내요. 별다를 맹글고저 이렇게 사음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한 음보에 세 글자나 네 글자 혹은 뭐 네 글자나 네 글자나 반복되기 때문에 3, 4조나 4, 4조의 사음보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글자 수는 음수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대어풀이가 나와 있으니까 현대어풀이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현대어풀이가 없어도 스스로 현대어풀이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 마음을 베어서 내 마음 버여내요. 내 마음을 베어서 별다를 맹글고자 만들고 싶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라는 게 바로 추상적 개념이에요. 그죠?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건 추상적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베어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물처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 개념의 구체적 형상화라는 표현법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은 결국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겠죠. 바로 신하로서의 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 달을 만들고 싶구나 라고 했을 때 이 별과 달도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상징하는 함축적 의미를 담은 소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득히 넓고 먼 하늘에 바로 임금님이 계신 한양을 상징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득히 넓고 멀다라는 것을 통해서 거리감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내가 달려갈 수 없구나. 당장 만날 수 없구나. 단절감을 나타냅니다. 번듯이 떠 있으면서 구만리 당천이 바로 아득히 넓고 먼 하늘입니다. 번듯이 걸려 있어 떠 있으면서 고운님 계신 곳을 훤하게 비추여나 보리라. 고운님 계신 곳은 바로 임금님이 계신 곳이겠죠. 여기서 정철이라는 사람이 임금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노래한 작가이다 보니까 충이라고 해석을 해봤을 때 고운님은 임금님이 될 거고요. 그리고 계신 곳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궁궐이 됩니다. 환하게 비추어 보고 싶다라는 거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나타낸다. 됐죠? 그럼 내용 정리 끝났습니다. 그럼 핵심 정리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정형시 형식이 정해져 있죠. 평시조이다 보니까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성격은 슬프네요. 님을 만나지 못해서 슬프다. 애상적이고요. 그리고 무언가 감상에 젖어 있죠. 그래서 감상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임금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 영군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의 주제는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 영군의 정이 되겠고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되겠습니다. 추상적 개념인 내 마음을 구체적 대상인 별과 달로 형상화하여 표현하였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로 시각적 심상으로 감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별하고 달이 이렇게 궁궐을 비춰주는 모습은 시각적 심상일 테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충신연주지사, 신하로서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하는 것을 충신연주지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다. 송강 정철의 대부분의 작품은요,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영군 지정의 작품입니다. 임금을 향한 신하의 변치 않는 충심과 절개를 형상화한 시가를 우리는 연군가 또는 충신연주지사라고 합니다. 송강의 작품이 특히 그 중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의미가 있을까? 바로 한문과 고사와 명문,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말들이나 한문 같은 것들을 마구마구 썼던 당대의 다른 문인들과 달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렸어요. 여기서 우리말이라는 건 순 우리말, 고유어를 나타냅니다. 자, 위에서 다시 한번 보자면요. 여기만 봐도요. 그렇게 한자어가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내 마음 베어내어 별다를 만들고 싶다. 여기 부분에도 한자가 거의 쓰이지 않았고요. 구만리 장천 이 부분은 이제 한자가 조금 쓰였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한자어가 많이 쓰이지는 않았어요. 양반의 시조나 가사에서는 한문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해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좀 뭔가 이렇게 우아한 느낌은 주지만 우리 고유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리고 있진 못하거든요. 하지만 정철은 당대의 다른 문인들과 달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리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알아두셔야 되겠고, 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송강의 사미인곡과 송미인곡이 바로 그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은 시조는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배운 건 시조지만 사미인곡과 송미인곡은 가사라고 해서 조금 더 길어진 형태의 장가라고 하는 그런 가사 영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 두 작품이 송강 정철의 대표적인 임금님에 대한 충성을 담은 그런 작품입니다. 특히나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많이 살리고 있는 작품이고요. 자, 이렇게 공부 끝났으면 OX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은 잠깐 정지를 해주셨다가 같이 푼 다음에 채점하는 그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영상 탁 정지해 주시고 풀어보십시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나타낸다. 맞죠, 여러분? 임에 대한 나의 사랑과 그리움. 추상적 개념인 별과 달을 구체적 개념인 내 마음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거 정말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눈 똑바로 뜨시고 선지 제대로 읽어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추상적이고 별과 달이 구체적이죠.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X입니다. 주의하세요. 영군의 정을 그린 충신연주지사다. 맞는 얘기죠.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노래, 신하로서 임금님을 사랑하는 노래를 충신연주지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고운님은 화자가 이별한 님이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임금님이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구만리 장천은 불교의 극락세계를 의미한다? 생뚱맞죠? 구만리 장천은 어디였어요?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먼 곳에 있는 임금님의 거처겠죠. 그게 어딥니까? 바로 궁궐을 의미하고 궁궐은 한양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X입니다. 번듯이 걸려있어 비추여나 보리라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다. 맞습니다. 임금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나타낸다. 자, 별과 달은요, 중심 소재로서 나의 결백함을 알아주는 영험한 대상? 사실은 별과 달이 나의 결백함을 알아주는 초월적 존재로, 천지신명의 존재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하지만 이 작품에서 별과 달은 나의 결백함을 알아주기보다는 내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상이 돼요. 내가 내 마음을 베어내서 별과 달을 만들어서 임계신창안에 번듯이 비추고 싶다라는 거는 그냥 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사물이 되는 거지 내 결백함을 알아주는 그런 영험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OX 문제 끝났으니 서술형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임금님과의 거리감을 나타내는 시어를 쓰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임금님과 내가 빨리 만날 수가 없어. 가까이 있지 않아서 빨리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구만리 장천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멀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시조의 주제를 쓰시오. 바로 뭐였어요? 연군 지정이었죠. 그리고 변함없는 충성심,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충정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표현상의 특징은 역시 추상적 개념의 구체적 형상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좀 되셨나요? 복습 반드시 해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게시판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